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그린 뉴딜 시대의 정책적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관련 용어들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생소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유럽과 관련된 수소와 전기차 육성 전략이 어떠한지,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미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린 뉴딜 정책, 그 속에서 이 관련 기업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로벌 그린 뉴딜 시대 속에서 이 해상 풍력과 수소차에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의 확산입니다. 과거 경기 부양안들이 당장의 어려운 산업과 기업들을 위한 정책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기류는 미래 산업,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 부분을 포함해서 특히 그린 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EU의 그린 딜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등 이런 쪽에 2조 달러 투자 계획들이 이에 해당되고, 또 대한민국도 그린 리드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안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글로벌 그린 뉴딜의 공통 분모인 해상 풍력과 수소차 산업이 고성장기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용어 정리부터 하면 초보 투자가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린 펀드라고 하는 부분은 국제통화기금에서 탄소 배출권 감소나 또 지구 온난화 방지에 필요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성한 펀드를 그린 펀드라고 하고, 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 이 부분을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탄소 배출 순제로, 넷제로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산림 녹화,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흡수, 총 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제로화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본 버더 텍스, 그래서 CBT라고 하는 탄소 국경세인데,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게 되는 무역 관세, 세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 교토 이정서를 대체해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 협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제도, 미국의 자동차 연비 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연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로 에미션 비클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총 판매 대수 중 일정한 비율을 탄소 배출이 없는 차량으로 채워야 하는 제도다. 이걸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캘리포니아하고 9개 주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이 FCEV, 그래서 Fuel Cell Electronic 비클이라고 하는데, 전기 자동차의 일종으로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여서 전기화학적 작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하여 모터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또 EV,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이야기죠.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서 구동 에너지를 얻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 이런 이제 관련 용어가 정리가 됐다면 유럽의 그린 뉴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금 지원 측면에서 매년 910억 유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소 인프라에 투자하는 부분인데, 향후 10년 동안 공동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10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고 청정 수소 생산 확대에 위해서 100만 톤의 깨끗한 수소 투입을 시작했다. 또 전기차 산업 역시 마찬가지죠. 향후 2년간 200억 유로를 투자하고 또 2025년까지 200만 대의 공공 충전 인프라를 투자한다. 이 이야기 전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EU가 그죠? EU의 그린들이 코로나 이후의 경기 부양안의 표준으로 부상된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옛날 과거식 여러분들이 이 경기 부양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예전에는 그죠? SOC 투자, 도로나 항만 건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수소차, 전기차, 해상 풍력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5G에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면서 2028년까지 유럽은 약 5천억 유로를 투자해서 산업 구조를 저탄소 산업 구조로 변화시킨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유럽에 수출하게 못 되는 거죠. 아까 탄소 국경세처럼 세금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요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 시간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이 지금 고성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건 연도별로 지금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그죠? EU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아시아 시장 전반이 지금 거기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EU의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차 육성에 방점이 찍힌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수소 산업의 육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니콜라가 미국 시장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 관련 수소차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이지요. 단순 테마가 아닌 정책적 흐름 속에서 향후 실적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성장의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유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를 근간으로 하는 그린 수소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1기가와트 이하인 역내의 그린 수소 생산 설비를 40기가와트까지 늘리고 여기에서도 40기가와트를 건설해 수입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EU의 하이드로겐 스트래티지 전략, 수소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2050년 EU 에너지 비중이 23% 이상을 그린 수소로 달성하고, 현재는 2% 이하 수준인데, 그죠? 23%까지. 현재가 2%인데 23% 이상까지 그린 수소를 달성하려면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거기에 2024년까지 수전의 설비를 6기가와트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거기에 15배 되는 부분까지 확대를 하고, 그죠? 거기에 수소 사용을 버스, 택시, 트럭, 철도, 배 등 교통수단에서 정유, 화학, 철강 등 제조업으로까지 확장하고, 전체 지금 이 화력 원료를 수소 원료로 바꾸려고 하는 큰 프로젝트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그게 산업의 변화다. 그죠? 2030년까지 수전의 설비 240억에서 420억 유로 투자하고, 수소 운송이나 충전 등에 650억 유로를 투자하고, 또 그린 수소 제조를 위해서 재생 에너지 건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 그게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테마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성장하는 쪽 산업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EU가 그린 수소를 주요 육성 산업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들의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후의 수소 생산은 대부분 해상 풍력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이다. 수소 생산 자체,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상 풍력을 연결해서 만든다니까. 그죠? 단순히 수소차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해상풍력 관련 부분에 주식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EU가 해상풍력 개발 및 터빈 제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수전의 장치 시장도 유럽 업체들이 경쟁력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에 연계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른 수전의 설비인 PEM 방식이 유리한데 이 시장은 개발이 앞선 유럽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다. 유럽의 해상풍력 설치량은 2020년 말 기준,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는 24기가와트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EU는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80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신규 설치를 할 계획이다. 4배 정도 더 한다는 거죠. 그와 연계될 수전의 설비도 그동안은 매년 설치됐지만 계속해서 더 확대하겠다. 거기다 독일은 그린수소 프로젝트 투자를 최근 시작했다. 자, EU의 그린수소 전략 채택으로 글로벌 수전의 설치 수요 급증 전망. 이 도표 한번 보시면 엄청나죠. 그죠? 20년 지금까지의 흐름보다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진행될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제가 왜 이런 정책적 부분에 뭐 몇백억 유로 투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방향성을 여기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린 수소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그 부분이 풍력과 연계되어 있구나.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이 수소차와 이 풍력 관련 주들에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 또 EU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대응책으로 내연기관차 지원은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기존 산업이 어렵다고 지원하기보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갖고 4차 산업혁명의 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그린 뉴딜 정책 부분 속에서 투자에 집중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는데 특히 이 독일 부분도 역시 전기차 구매 정부 보조금을 3,000에서 6,000 유로로 인상을 해서 그죠? 4만 유로 이하의 차에 적용. 그러니까 이 좀 가격이 싼 자동차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보조금을 더 주는 방향. 그래서 그죠? 그래서 뭐예요? 전기차를 빠른 시간에 침투할 수 있게끔.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이걸 보면서 2차 전지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프랑스 역시 전기차 보조금 대당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상향을 했고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영국은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에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교환 시에는 최대 6,000파운드를 지원한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 모두가 뭡니까? 그죠? 지금은 전기차가 상용화가 돼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내연기관을 대체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전기차이지만 수소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수소차의 흐름들이 상용화돼서 더 마켓을 침투할 때는 해상 풍력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같이 연계되는 거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이 그린 뉴딜 흐름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그죠? 유럽 시장의 이런 발빠른 전기차와 그 수소차 전략, 수소 전략, 해상 풍력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의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보게 되면 단순히 기술적 차트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설명할 때 기술적 차트 흐름들을 설명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펀더멘탈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냐 갖고 가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면서 그 다만 단기, 중기냐 중기는 계속 이런 부분들의 성장주들을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단기는 그 부분 속에서 너무 급하게 오르면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으면 비중을 늘리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적용을 하면서 주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 전술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